야심한 새벽, 아파트 단지 안으로 경찰차와 구급차가 잇따라 들어갑니다.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에 흉기를 든 괴한이 침입한 건 오늘 새벽 3시 반쯤. 흉기에 찔린 50대 여성 A씨를 가족이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유력한 용의자는 여성과 평소 알고 지내던 40대 남성 B씨. B씨는 지난 4월에도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A씨를 흉기로 위협하다 경찰 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 남자가 같이 따라 들어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제 막 칼로 위협을 했다 하더라고. 따라온 남자가 좀 아는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스토커겠죠. 당시 경찰이 이 남성에 대해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수사에 성실히 응하고 있다는 이유로 기각됐습니다. 대신 피해 여성에게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집 앞엔 이렇게 녹화 중이라는 문구와 함께 경찰이 지급한 CCTV까지 달려 있었지만 참극을 막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용의자가 현관문이 아닌 가스배관을 타고 6층까지 올라가 집 안으로 침입한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안전조치를 저희가 나름대로 그렇게 기각 이후에도 취하고 있었고, 그런데 이제 새벽 시간대고 그다음에 뭐 그런 것들로 인해서 하여튼 이렇게 됐다. 경찰은 목격자와 인근 CCTV를 토대로 용의자를 쫓고 있습니다. TBC 박가영입니다. 지난달 12일 30대 남성이 분리 조치 중이던 전 연인을 찾아가 납치해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에 대해 경찰이 유가족에게 공식 사과했습니다. 피해자가 경찰에 그동안 피해 사례를 녹음 파일과 수백 장 분량의 서류로 제출하면서 가해자에 대한 구속 수사를 요청했음에도 경찰은 한 달여간 구속영장 신청을 위한 서류조차 만들지 않고 있다가 피해자의 죽음을 막지 못한 것으로 드러난 탓입니다. 강은미 경기 화성동탄 경찰서장은 어제 오후 공식 기자회견을 열어 이 사건으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 피해자는 작년 9월부터 크게 3차례 걸쳐 112 신고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첫 신고 때 경찰은 피해자가 과거부터 지속적인 피해를 받은 정황을 확인하고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피해자 진술을 믿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올해 2월 두 번째 신고 땐 단순 말다툼이었다는 피해자 진술에 현장 종결했는데 경찰관들이 떠난 뒤 고문에 가까운 가혹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올해 3월 3차 112 신고 땐 피해자가 가해자의 접근 시도 정황을 경찰에 알렸지만 추가 안전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보복을 우려해 지난달 가해자를 폭행과 강요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고소장과 함께 600쪽에 달하는 고소 이유 보충서와 녹취록을 내밀며 구속 수사를 요청했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수사팀 내부에선 이런 상황이 제대로 전달되지도 않고 있었던 겁니다. 한 달이 넘게 지난 지난달 28일에야 부서장이 구속영장 신청 검토를 지시했지만 이마저도 담당자가 갑작스럽게 휴직하면서 새로운 수사관에게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실제 영장 신청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사건 수사 역시 신속히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관리자의 관리 감독 소홀도 일부 확인됐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화성 동탄서와 주무 부서 등에 대해 감찰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배성재입니다.